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바로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철저히 농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 인생 자체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복수를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서는 아직도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32년 전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의사집 딸이라는 아내는 사실 그 타이틀 말고는 무엇 하는지조차 볼 것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달리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지 음악을 전공하였고 음대에서도 최고로 쳐주는 서울대에 진학 못한 게 아니라고 저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노력할 줄도 모르는 부모 돈이나 축내는 여자였었죠. 저는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단지 집안 어른들 소개로 의사 집안에 대단히 인품 좋은 장인이라며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셨고 그 당시 저는 대학을 나와 모 회사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면서 살던 저에게 여자란 존재는 참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남자들하고만 어울려서 놀아서 그런지 여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지도 잘 몰랐었던지라 나이 먹고 성인 되어서도 여자들이랑 대화하는 게 능수능란하지는 못했었죠. 제가 먼저 여자들에게 다가서서 어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당시가 아내 나이 이제 막 23살, 저는 그때 28살로 아내와 5살 차이가 났었죠. 한 번도 이렇게 화려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는 제가 여태껏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봐왔던 여자들과는 달리 음악하는 여자답게 한껏 몸을 치장하고 다니면서 우아하게 교양 떨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게 기품이고 교양인 줄만 알고 그 여자에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반면에 아내의 반응은 좀 시큰둥했었죠. 저는 제 무덤 파는지도 모르고 그런 아내에게 간이고 쓸개며 모두 다 내줄 듯이 아내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결국 아내가 저를 반년 만에 받아주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모두 얻은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귄 지 5개월 만에 저희 결혼식이 잡혔었네요. 의외로 아내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저에게 결혼은 그럼 언제쯤 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기에 저는 얼떨떨 좋아하며 결혼했죠. 부모님들끼리야 집안 어른들께서 알던 분이 장인이셔서 인품도 나무랄 데가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한평생 남한테 피해 한 번 안 입히시면서 조용히 직장 생활하시며 살아오던 분이셔서 상견례나 준비 과정에서 서로 집안끼리 부딪히는 불협화음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굳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면 아내가 결혼 반지나 예물들을 비싼 걸로 하려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걸 다 들어주었지만 그걸 알게 된 장인이 그만큼의 돈들을 더 주셨던 정도의 우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내랑 결혼할 때 모든 게 반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런 게 아주 강한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께서는 어차피 외동딸이라며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낸 것만큼 이상으로 지원해 주시고 챙겨 주셨었죠. 덕분에 당시에 큰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해서 죄송스럽게도 처가나 본가 부모님께서 머무르시는 집보다 더 좋은 신축 아파트로 저희 부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또 한 번 꿈만 같은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습니다. 제 일이 연구직이다 보니 일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당시 회사에서 며칠이고 밤샐 때가 있었고 평균적으로도 해 뜰 때 나가서 야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면 저에게 왔냐며 해맑게 반겨주는 어린 아내가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특히 결혼 생활 3개월 만에 내 아이가 생겼을 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냥 이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해도 잠자고 있는 조그만한 아들의 얼굴만 봐도 저는 참으로 행복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어느 날 퇴근한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더군요. 아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겠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우리 아들 이제 4살이라며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쳐야 된다고, 여기서 더 늦으면 안 된다고 1년만 다녀올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만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내는 허락 안 해주면 친정에서 돈을 받아서라도 다녀올 거라며 저에게 윽박 지르듯이 말했고, 저는 아내에게 아니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냐며 그렇게 말했더니 아빠는 무슨 애 잠들 때서나 돼서 와가지고 애가 아빠 얼굴도 잘 모른다고, 당신이 무슨 육아에 도움을 줬냐고 쏘아붙이더라고요. 저는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던지라 일찍 퇴근할 수조차 없었기에 아내 말에 뭐라 반박할 여지가 없더군요. 그렇게 제가 침울한 표정으로 서 있자 아내는 그런 저에게 다가와 말하길 진짜 딱 1년만 다녀올게 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를 떠나보냈는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어느새 4년이 되었었죠. 1년만 다녀온다던 아내는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국식 커리큘럼에 관하여 이야기를 계속하며 애가 이제 좀 적응하려는데 아빠가 되어서 이해도 못하냐는 핑계로 계속 차일피일 입국을 미뤘고, 결국 저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큰 말싸움까지 했었죠. 그러자 장인께서 아내를 불러들였습니다. 4년이나 해외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혼했냐? 라는 식으로요. 다른 건 몰라도 장인 재산에는 관심이 많았던 아내는 그런 장인 말엔 꼼짝도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아내가 저는 참으로 좋았는데 이제 8살 된 아들은 저를 서먹서먹해하며 완전 아저씨 보듯이 대하더군요. 그 당시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제 앞에서 아내와 아들이 서로 영어로 대화하며 아들은 뭔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저한테 영어로 표현하는데 아버지인 제가 영어를 뜨문뜨문 알아들으니 나중에는 일부러 영어만 사용하며 지 엄마랑 놀더군요. 문제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아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학교를 안 가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아내는 울부짖으며 저에게 말하길 당신 때문에 이렇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소리냐니까 미국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던 아들을 이렇게 국내로 불어들여 애를 이렇게 망쳐놨다고, 학교에서 영어 잘한다는 이유로 왕따 당하고 심지어 애들한테 맞아서 저렇게 된 거라고, 이제 학교 따윈 안 다니겠다고 말하는 아들. 확실히 그 시기에는 아들의 말 자체가 영어 반 한국어 반이기도 했고 저한테 하듯이 영어를 쓰면 따돌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난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아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있자 저도 답답해져서 아내에게 무슨 방법 없겠냐고 말하니 아내는 다시 미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아들을 평생 저렇게 방 안에 박혀서 살게 할 거 아니면 다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제가 마침 흔들리는 걸 알아챈 아내는 더욱 매일같이 닥달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주며 우리 신혼집까지 팔았네요. 사실 아내와 아들이 없던 4년간의 긴 시간 동안 이 큰 집도 필요가 없었고 그땐 1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4년이 걸린 거지만 이번 유학은 그럼 언제 돌아오려나, 이러다가 우리 부부가 계속 부부로서 살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조차 했었기에 그냥 집을 정리해서 그 돈까지 포함해서 매달 미국에서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 신혼집이 지금은 수십억이 넘는 집까지 되었는데 참 그때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네요. 그렇게 아내와 아들을 보내고 저는 혼자서 방 한 칸에 부엌 달린 집을 회사 근처에 구해서 회사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내는 2년 만에 한 번 아들과 들어오더니
그 이후로는 집이 좁다며 한 번 가는데 돈이 얼만데 이걸 계속 오라가라 하는 거냐며 그 뒤로 5년에 한 번 들어오고 또 5년 뒤에는 제가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고 그런 정도였었죠. 그 뒤로도 어찌나 상상 초월하는 학비와 생활비들이 많은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 말하면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세대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라고 말하면 막연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이혼할까라고 몇 번이나 고민해봤지만 이미 나이도 너무 들어버렸고 제 자존감도 너무 떨어졌기에 제 주제에 누구랑 또 연애를 해서 재혼하나 싶었기도 하고 저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아들과 아내뿐이었죠. 그나마 저를 챙겨주던 건 장인이셨습니다. 장인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술도 한잔 하시면서 저에게 자기 딸이지만 왜 이러고 사냐고 오죽하면 저에게 이혼하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딸을 잘못 키웠다며 사실 아내가 어릴 적에 3살 차이 나던 오빠가 있었는데 가족끼리 간 휴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내 나이가 5살, 아내의 친오빠가 8살이었다고 그 이후로는 정말 아내를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것 같다고 아들한테 못 줬던 사랑을 아내에게 너무 과하게 주다 보니 애가 너무 천방지축으로 자란 것 같아 그걸로 인해 시간이 흘러서 결과적으로 자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다며 항상 저를 보고는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던 장인이셨습니다. 그런 장인께선 은퇴를 하시고 장모까지 돌아가시자 저와는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 자주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저랑 성향이랑 취미도 비슷하셔서 같이 낚시도 가고 술도 자주 마시던 장인이 없었다면 저는 그 긴 세월을 혼자서 버텨내지는 못했었겠죠. 아니 어쩌면 장인께서 있었기에 저는 이혼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매번 만나는 또 다른 아버지와도 같은 장인에게 이제는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말 꺼낸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든 부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아내에게 들어오라고 말을 하였지만 아내는 여기서 부동산 투자해 둔 게 있고 또 뭐라고 핑계를 대고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고 아들 또한 이미 이제는 완전 미국인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그곳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한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1년만 다녀오겠다던 것과 달리 이어서 중학교까지만 있겠다던 아내는 어느새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까지도 미국에 있더니 결국 돌아오지도 않는 걸 보고 이제 저 역시 모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 아들과 아내 복은 없다고 생각하며 제 나이도 어느덧 50이 넘었던지 이성에게 끌림도 다른 욕심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도 은퇴를 하여 중소기업의 고문으로서 일을 봐주고 있으면서 살았죠. 그래도 아들이 취직한 이후로는 더 이상 생활비나 학비가 많이 들지도 않았기에 그냥 더는 돈을 보내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제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 뒤 그걸 뒤늦게 알았던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죠.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 대우를 안 한다고 해도 아들이 결혼하는데 부모인 저를 안 부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마침 또 아내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나이든 장인께도 말 안 하고 몰래 결혼을 해버렸고 그걸 아들의 페이스북 즉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께도 비밀로 하고 결혼식을 올린 아내라니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해외 쪽 조사 업체를 통해서 조사했더니 문제는 그 결혼식에 아들의 아버지석에 오게 된 한국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성을 잃고 말았죠. 당장 저는 미국으로 날아가 아내를 찾아갔더니 아내 집에는 웬 남자가 나오더군요.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한순간에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문을 안 열더니 아내한테 전화 와서는
저에게 한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 이혼하자 였습니다. 전 어떻게든 집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내는 미국 경찰까지 불러서 저를 문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미국까지 가서 아내 얼굴 한번 못 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생긴 저는 아들에게 연락해 찾아가자 아들은 찹찹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아빠가 아닌 아저씨라고 저를 칭하면서 어설픈 한국어로 말하더군요. 아저씨 덕분에 공부는 편하게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저에게 말해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친아버지는 사실 따로 있다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 아내가 말해줬다네요. 그때부터 아들과 아내는 그 상간남과 3명이 같이 살았고요. 처음에는 자기도 분노에 차기도 했고 엄마가 더럽게 느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들이 없었다면 자기 다니던 학교조차도 그만둬야 될지 모른다는 엄마 말에 모든 걸 감내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친아버지를 보니 저랑은 다르게 뭔가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한국에 돌아가 저를 봤을 때는 참으로 어색했는데 그에 반해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는 달랐다고. 그 이후로 한국에 오는 것도 꺼려졌고 제가 찾아온다고 말하면 보기 싫어서 일부러 쇼하고 연극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만 아저씨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죄송했다고 말하는 아들이자 아들이 아닌 그 남자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한순간에 제 삶이 모조리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충격에 넋이 나간 채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상황을 장인에게 하소연하며 울부짖자 장인은 침울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씀해 주시길 제 아내가 사실은 20살 무렵부터 만나던 논팽이가 하나 있었다고. 맨날 말로는 헤어질 거라고 말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고 자네와 선을 볼 땐 이미 깔끔하게 그 논팽이와 헤어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놈이 결국 손자의 친부라니. 저에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며 말씀하시더니 자기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일주일쯤 지나 장인은 저에게 변호사를 대동하시고는 저에게 말씀하시길 어떤 방법으로든 저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을 테고 내 딸이 죽일 만큼 믿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나의 전 재산을 자네한테 주는 것 그것뿐이네. 그게 그나마 자네한테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고 반면에 인간 같지 않은 딸려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벌인 것 같다며 장인께서 그동안 모아오신 그 많은 돈들을 전부 다 10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저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나는 이제 빈털터리 장인이니 너무 박대하지 말라시던 장인. 정말 너무나도 장인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그 뒤로 장인에게 받은 돈으로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아낌없이 비용을 주며 아들과 아내의 먼지 하나까지 다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증거 자료를 모으던 도중 미국에 가서도 얼굴도 못 본 아내년이 장인의 전 재산을 저에게 증여된 걸 알고 쌍심지를 켜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자기 아들과 같이요. 둘 다 자기 몫에 돈이 날아간 걸 아니 안달이 났나 봅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노망난 늙은이 노인네인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구워 삶았기에 그 많은 돈을 당신이 몽땅 들고 갔냐며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장인을 내팽개치고 미국에서 잘 사는 동안 내가 모셨고 그래서 주신 거라고 우리 이혼 소송이나 준비하라고 하자. 아내는 길길이 날뛰며 미친년처럼 돈 내오라고 계속 난리치길래 결국은 제가 부른 경찰에 끌려가다시피 아들과 집에서 쫓겨날 때 제가 경찰한테 귀띔했습니다. 아들의 품을 한번 뒤져보라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입고 있던 옷 속에서는 약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아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탐정조사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시절부터 약을 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아들을 잡아 쳐넣게 되자 기간 내에 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서 미국에 다니던 회사는 잘리게 되었고, 아내는 생활비 한 푼 나올 구석이 없으니 미국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아내는 저희 집을 미친 듯이 찾아왔지만 저는 가차없이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 두 놈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여 정말 제 평생 희생에 비하면 쥐꼬리만도 못한 몇천만 원을 받아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년놈들 모두 다 어찌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그 돈도 못 내서 빌빌 대는 걸 보니 참 우습게 짝이 없더군요. 결국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제 아들도 아닌 아들놈 3명은 싸그리 인생 쫄딱 망해서 미국으로 달아나 살고 있던 집에서도 집세도 못 내서 결국 쫓겨나 빌빌대 살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그 상간남 놈에게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멍이 든 얼굴 때문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진을 탐정을 통해서 받으니 내심 한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통쾌하고 기분은 좋더군요. 주변 지인들은 그래도 한때 아들이었던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했었냐고 말하길래 정말 한바탕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극도의 인내심으로 참았네요. 장인께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진 않았고 그저 아내와 이혼하게 되어서 처리를 이렇게 했다 정도로 아내의 현재 상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인은 저에게 내가 낳은 내 딸이지만 인생은 인과응보고 자기 업보라며 나중에 자신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아내에게 할 말이 없다고 우시더군요. 지금은 혼자 살기엔 좀 큰 집을 구해서 장인어른과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장인께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며 요양원에 가시려던 걸 제가 겨우겨우 모셔와서 남자 둘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제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분이라 참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배달은 계속된다. 사연의 민족.